저게 내 며느리였나? 창문 너머 웃고 있는 여자의 얼굴. 그리고 그녀 앞에 앉은 남자. 아들 준호가 아닌 낯선 남자였다. 나는 반찬 보자기를 떨어뜨렸다. 된장국 냄새가 쏟아져 흘러내렸다. 냄새가 집 안으로 번지는 순간 그녀가 창문을 닫았다. 아침부터 멸치 볶는 냄새가 집을 채웠다. 작은 프라이팬에 참기름이 끓었다. 조금만 더 볶으면 되겠지. 나는 혼잣말했다. 혼잣말은 이제 내 유일한 대화였다. 퇴직한 지 8년째.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2년. 그 뒤로 아들 준호만이 내 세상의 전부였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그조차 자주 보이지 않았다. 며느리 수지는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 언제나 미소 짓고 말끝마다 어머니를 붙였다. 하지만 그 미소엔 온기가 없었다. 유리잔처럼 반짝이 돼 잡으면 깨질 것 같은. 나는 그게 불편했지만 그래도 매주 반찬을 싸들고 갔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게 엄마로서 할 일이라 생각했으니까. 그날도 그랬다. 마포 아들 집으로 향하는 버스 안, 내 무릎 위엔 김치와 조기구이, 소고기 장조림이 들어있었다. 유리 반찬통 뚜껑이 덜 닫혀서 김치 국물이 새고 있었다. 버스가 덜컹할 때마다 냄새가 퍼졌다. 사람들이 힐끔거렸다. 이 냄새가 싫은 사람도 있겠지.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냄새로 집에 온기를 느낄 거라고 아직 믿고 있었다. 아들 집 앞 골목. 문 앞 화분엔 먼지가 쌓여 있었다. 며칠째 물을 안 준 모양이었다. 현관 앞에 신발이 두 켤레 있었다. 하나는 준호 것, 하나는 수진 것. 그런데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향기가 낯설었다. 라일락 향수. 며느리는 그런 향을 쓰지 않았다. 나는 초인종을 누르려다 손을 멈췄다. 창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안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수진의 목소리였다. 그 사람 몰라요. 그냥 나한테 너무 집착해서 피한 거예요. 그래도 위험했잖아. 괜찮아요. 태식 씨가 있으니까. 태식?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등골이 차가워졌다. 태식 그 이름 어디서 들었지? 기억이 먼지처럼 일었다. 남편의 장례식, 그날 검은 양복 차림으로 조용히 서 있던 한 남자. 그가 말했다. 형수님, 힘드실 텐데 몸 상하지 마세요. 그게 윤태식이었다. 나는 창문 쪽으로 다가섰다. 커튼이 살짝 젖혀져 있었다. 그 사이로 거실이 보였다. 수지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짧은 머리, 깔끔한 셔츠, 그리고 마주 앉은 남자 윤태식이었다. 두 사람의 거리는 가까웠다. 컵 2개, 찻잔 하나. 남자는 그녀의 손을 덮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가 내 아들 준호가 결혼식 날 받았던 그 미소였다. 그 순간 내 손에서 반찬 보자기가 미끄러졌다. 쾅! 유리 반찬통이 깨졌다. 된장국 냄새가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놀라 창문 쪽을 보았다. 나는 몸을 숨겼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어머니?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수진의 목소리였다. 나는 얼른 계단 밑으로 몸을 피했다. 그녀가 현관 앞으로 나왔다. 누가 떨어뜨렸지? 그녀가 낮게 중얼거렸다. 잠시 정적. 그녀의 시선이 내 방향으로 향했다. 혹시 어머니세요? 나는 숨을 죽였다. 손에서 반찬통 조각이 떨어졌다. 딸깍. 그 소리에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오셨으면 들어오시지 그러셨어요. 그 말이 너무 평온해서 오히려 등골이 섰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골목으로 걸어 나왔다.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 무릎 위 반찬통 자리에 깨진 유리 조각 하나가 남아 있었다. 그 위에 묻은 된장 냄새가 코끝에 매달렸다.
씁쓸하고 끈적하고 버리지 못할 냄새. 그 집 거실에서 나던 향수 냄새와 섞이니 기분이 이상하게 울렁거렸다. 집에 도착해 신발을 벗는데 전화가 울렸다. 수진이었다. 어머니, 오늘 오셨죠? 다음부턴 미리 연락 좀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어딘가 낯설었다. 아니, 난 괜찮아요. 된장국 냄새 덕분에 우리 집이 하루 종일 시골 같았어요. 뚝. 전화가 끊겼다. 그녀의 말이 귀에 맴돌았다. 시골 같았어요. 그건 칭찬이 아니었다. 나는 식탁에 앉았다. 방 안엔 아무 소리도 없었다. 그때 눈에 띈 게 있었다. 사진 액자. 남편과 내가 웃고 있던 결혼식 사진. 액자 유리에 미세한 금이 가 있었다. 빛이 스칠 때마다 그 금이 반짝였다. 마치 내 마음속 균열처럼. 그날 밤 창문이 흔들리는 소리에 눈을 떴다. 바람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거실에선 다른 냄새가 났다. 라일락 향. 그 향기가 내 집 안으로 들어와 있었다. 그 집 냄새가 여길 따라왔나? 불을 켜자 식탁 위 액자가 쓰러져 있었다. 유리가 완전히 깨져 있었다. 누가 온 거지? 정자는 불길한 예감 속에 며느리 수진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그녀의 향수 냄새는 이미 정자의 집안 깊숙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 여자의 향기가 내 삶을 덮기 시작했다. 며느리 방에 남자 냄새가 났다. 그게 뭔 소리예요, 어머니? 그 향이 내 아버지한테서 나던 거야. 정자는 그 말을 내뱉고 나서 스스로 놀랐다. 입술이 떨렸다. 그녀의 머릿속엔 그날 창문 너머에서 봤던 장면이 아직도 뚜렷했다. 라일락 향수와 낯선 손의 그림자. 아침이 밝았다. 된장국 냄새 대신 비린 공기가 집안을 메웠다. 창문을 열자 라일락 향이 다시 스며들었다. 아들 집에서 맡았던 바로 그 냄새. 그 여자의 향기가 여길 따라왔네. 정자는 냄새를 쫓듯 거실을 천천히 걸었다. 식탁 위엔 깨진 액자. 그 파편 사이로 남편의 웃음이 조각났다. 그 미소가 이제는 낯설었다. 왜 그 향기가 남편의 기억이 남은 내 집까지 들어온 걸까? 전화벨이 울렸다. 수진이었다. 어머니, 어제 깜짝 놀랐어요. 그래, 미안하다. 그냥 반찬 좀 갖다 주려다가. 그런데 그 반찬들 유리 조각이 들어 있었어요. 뭐라고? 혹시 떨어뜨리셨어요? 다칠 뻔했어요. 정자는 말을 잃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알고 있다는 듯 담담했다. 앞으로는 제가 가서 가져올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아니요. 어머니, 불편하시잖아요. 뚝. 전화가 끊겼다. 그날 이후로 수지는 연락을 받지 않았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도 엄마, 수진이 요즘 일 때문에 바빠요. 그 한마디뿐이었다. 며칠 뒤 정자는 장을 보러 나갔다가 우연히 마트에서 수진을 봤다. 회사 간다던 수진은 평일 낮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 옆엔 낯선 남자가 있었다. 그 남자가 윤태식이었다. 둘은 같은 향수를 쓰는 듯 걸을 때마다 공기 속에 라일락 냄새가 퍼졌다. 정자는 두 손에 쥔 장바구니를 떨어뜨렸다. 사과가 굴러갔다. 그녀는 그것을 줍지도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그 남자가 웃었다. 그 웃음이 오래된 기억을 흔들었다. 남편이 죽던 날 장례식장 구석에서 같은 미소를 지었던 사람이 바로 그였다. 그날 밤 정자는 남편의 낡은 상자를 꺼냈다. 서류들, 오래된 편지, 그리고 사진 몇 장. 사진 한 장 속에 윤태식이 있었다. 남편과 어깨를 맞대고 웃고 있었다. 그 사람 우리 집에 자주 왔었지. 정자는 사진을 뒤집었다.
뒤에는 이런 글씨가 있었다. 가족처럼 지내자, 형님. 가족. 그 단어가 정자의 입에서 새어나왔다. 냉소가 섞인 숨이 흘렀다. 다음 날 새벽 정자는 다시 아들 집으로 갔다. 이번엔 반찬 대신 손전등을 들고 있었다. 내 눈으로 확인해야 해. 현관 앞에는 CCTV가 설치돼 있었다. 그러나 전원 표시등이 꺼져 있었다. 정자는 문고리를 천천히 돌렸다. 문이 잠겨 있지 않았다. 딸깍. 문이 열렸다. 집안은 조용했다. 거실로 들어서자 라일락 향이 짙었다. 냉장고 위엔 두 잔의 커피컵. 싱크대엔 남자의 면도기가 놓여 있었다. 정자는 거실로 걸어갔다. 소파 위에 걸린 액자가 눈에 들어왔다. 가족 사진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사진 속 아들의 얼굴이 잘려 있었다. 액자 유리 한쪽이 금이 같고 그 아래엔 다른 사진이 덧붙여져 있었다. 그 사진 속 인물은 수진과 윤태식이었다. 호텔 로비 같은 배경,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다. 어머니,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정자는 몸을 돌렸다. 수진이 서 있었다. 손에는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그녀의 미소가 서늘했다. 이 시간에 여기 웬일이세요? 문이 열려 있더구나. 그러셨어요? 이거 내가 깬 거야? 정자는 액자를 가리켰다. 그거요? 바꾸려던 거예요. 사진이 오래돼서. 그래. 근데 왜 우리 아들 얼굴만 없어졌을까? 순간 공기가 멎었다. 수진의 미소가 굳었다. 정자는 한 걸음 다가갔다. 냄새가 똑같더라. 내 남자랑 이 집이랑. 어머니 그만하세요. 태식이 그 사람 내가 만나는 거 맞지? 수진의 표정이 차갑게 식었다. 그 이름 어떻게 아셨어요? 나한텐 그 사람의 냄새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정자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그 향수 냄새, 내 시아버지가 쓰던 거야. 수진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정자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너 그 남자 언제부터 만났어? 그건 제 일이에요. 우리 가족 일이지. 가족이요? 그녀가 비웃듯 웃었다. 어머니, 가족이요? 어머니한테 가족이 뭐예요? 아들이 찾아오지도 않는 노인한테? 그 말이 칼처럼 꽂혔다. 정자는 손을 떨었다. 그래도 넌 내 며느리야. 그건 종이 위에만요. 정자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의 시선이 테이블 위로 향했다. 거기 낡은 향수병 하나가 있었다. 라일락 오드 퍼퓸. 정자는 그것을 들어 올렸다. 이거 어디서 났니? 태식 씨가 줬어요. 그래, 그럴 줄 알았어. 그녀는 향수 뚜껑을 열었다. 한 방울의 향이 공기 속에 흩어졌다. 정자의 눈가가 흔들렸다. 이 냄새 예전에도 맡았어. 아세요? 이 향 예전에 아버님이 선물하셨대요. 정자는 손에서 향수병을 떨어뜨렸다. 유리가 바닥에서 깨졌다. 라일락 향이 폭발하듯 번졌다. 그 향이 폐 속으로 밀려들었다. 숨이 막혔다. 정자가 벽을 짚고 비틀거렸다. 수진이 한 발짝 다가왔다. 괜찮아요, 어머니. 숨쉬기 힘드시죠? 그녀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달콤했다. 정자는 눈을 치켜뜨며 말했다. 너, 내가 뭘 한 건지 알아? 그녀의 시선이 날카로웠다. 이제 아셔도 늦었어요. 거실 안은 라일락 향으로 가득했다. 그 향이 누군가의 숨소리처럼 진동했다. 정자는 며느리의 이중 생활을 밝히기 위해 남편의 과거를 추적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 향의 근원은 예상치 못한 자신의 기억 속 남자에게로 이어진다. 그 여자의 향은 내 과거의 냄새였다. 그 향수 냄새, 내 시아버지가 쓰던 거야. 그래서요? 이젠 제 거예요.
유리병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라일락 향이 폭발했다. 그 냄새가 내 폐속을 파고들었다. 숨이 막혔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갔다. 그리고 그때 남편의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정자야, 태식이는 믿을 만한 놈이야. 다음 날 아침, 창문을 열자 밤새 번진 향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 거실엔 깨진 향수병과 유리 조각, 그리고 바닥에 얼룩진 자국. 그 자국이 마치 피처럼 보였다. 라일락 향이 피 냄새랑 이렇게 비슷했었나? 정자는 장갑을 끼고 유리 조각을 치웠다. 하지만 향은 사라지지 않았다. 벽지속까지 스며든 것 같았다. 냄새를 없애려면 근원을 찾아야 했다. 그녀는 낡은 앨범을 꺼냈다. 남편의 사진이 빼곡했다. 그중 하나 오래된 단체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남편 윤태식, 그리고 낯선 여자 한 명. 젊고 세련된 여인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한소연.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회사 창립 10주년 태식, 소연, 상연. 상연, 내 남편의 이름. 정자는 손끝으로 글씨를 따라가며 중얼거렸다. 소연, 그 이름 낯설지 않아.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 묶음이 있었다. 고무줄이 사가 있었다. 하나를 꺼내 펼쳤다. 남편의 필체였다. 소연 씨, 이번 달에는 태식이와 함께 출장 갑니다. 향수 좋아하신다던데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정자의 손이 굳었다. 그 향수 이름이 바로 라일락 오드 퍼퓸. 그럼 그 향이 그 여자의 냄새였단 말인가? 그 여자의 향이 지금 며느리한테서 나고 있다면. 숨이 막혔다. 정자는 봉투를 한 장 더 꺼냈다. 거기엔 회사 로고가 찍힌 청첩장이 들어 있었다. 윤태식 한소연 결혼식. 날짜는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이었다. 정자의 머릿속이 요란하게 흔들렸다. 남편의 장례식에 찾아온 윤태식, 그 옆에 앉아 울고 있던 젊은 여인. 그녀가 한소연이었다. 그때부터 모든 게 연결됐다. 정자는 주소록을 뒤져 윤태식의 번호를 찾았다.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받았다. 여보세요. 태식 씨 계신가요? 남편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누구세요? 그냥 옛날 친구예요. 전화를 끊자 손끝이 차가워졌다. 윤태식도 이미 죽었다. 그러면 그 며느리 곁에 있던 남자는 누구였을까? 남편의 친구, 태식의 그림자를 쓴 또 다른 사람? 아니면 그녀가 만들어낸 환상? 그날 오후 정자는 택시를 타고 태식의 집이 있던 동네로 갔다. 골목 끝 허름한 2층 주택. 문틈 사이로 라일락 향이 스쳤다. 향의 근원이 여기에 있었다. 문을 밀자 안쪽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났다. 먼지가 가득한 거실. 테이블 위엔 오래된 향수병 하나가 놓여 있었다. 라일락 오드 퍼퓸. 그 옆에는 사진이 한 장 있었다. 사진 속엔 한소연과 수진. 정자는 벽을 짚었다. 머리가 어지랬다. 그럼 수진이 그 여자의 딸? 모든 게 연결됐다. 남편의 옛 연인, 그녀의 딸, 그리고 지금 내 며느리. 정자는 소파에 앉았다. 사진을 손에 쥐자 라일락 향이 더 짙어졌다. 마치 그녀가 곁에 있는 듯했다. 이 향이 당신 거였군요. 한소연 씨. 이젠 내 며느리가 쓰고 있어요. 당신의 향으로 내 아들을 덮고 있죠.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구분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자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야, 오늘 집에 있어? 응, 왜? 엄마가 할 말이 있다. 무슨 일인데? 너희 집 거실에 액자 좀 바꿔야겠다. 그 말 속엔 결심이 섞여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다. 모든 걸 밝히기로 했다. 밤이 되자 정자는 남편의 낡은 시계를 찾다. 이제 당신 차례야, 상현 씨.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그 미소엔 오래된 사람의 체념과 단단한 분노가 섞여 있었다. 탁자 위에 새 반찬통을 꺼냈다. 뚜껑 아래엔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다. 이제 내 향을 증거로 남길 거야. 정자는 며느리의 집 앞에서 멈췄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라일락 향이 더 짙었다. 그 냄새 속에 다른 향이 섞여 있었다. 피 냄새. 그녀는 손전등을 켰다. 거실 커튼 사이로 무언가가 흔들렸다. 빛이 스쳤다. 그 순간 윤태식의 사진이 액자 속에서 떨어졌다. 거기 누구 있어? 정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러자 어둠 속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다. 어머니, 그 향수 결국 당신도 좋아하셨네요. 정자는 며느리의 거실에서 발견된 사진 속 인물이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리고 그녀의 녹음기가 포착한 건 수진의 음성이 아닌 남편의 숨소리였다. 그는 아직 그 집 안에 있었다. 그 사람은 죽은 줄 알았어요, 어머니. 누가? 시아버님이요. 그날 당신이 불렀잖아요. 돌아오라고.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라일락 향이 짙어졌다. 정자의 귀에 남편의 숨소리가 스쳤다. 밤 11시 40분. 정자는 반찬통을 들고 다시 아들 집 앞에 섰다. 이번에는 안에서 불이 켜져 있었다. 창문 너머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커튼 사이로 어렴풋이 그림자가 움직였다. 남자였다. 정자는 손전등 대신 녹음기를 켰다. 붉은 불빛이 깜빡였다. 심장이 천천히 뛰었다. 이번엔 증거를 잡아야 한다. 문고리를 잡으려는 순간 안쪽에서 갑자기 문이 열렸다. 수진이었다. 어머니 또 오셨어요? 반찬 좀 더 갖다 주려고. 이 시간에요? 내가 늦게까지 일한다며.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어줬다. 들어오세요. 거실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렀다. 그 냄새, 라일락 향. 그리고 다른 냄새. 숨이 막히는 철 냄새. 정자는 냉장고로 향했다. 반찬을 넣는 척하며 주위를 살폈다. 싱크대엔 젖은 수건, 바닥엔 얼룩 같은 무언가. 그녀는 눈을 찡그렸다. 청소했니? 네, 오늘 좀 흘렸어요. 뭘? 와인요. 수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웃음은 너무 단정했다. 정자는 소파 쪽으로 향했다. 거기엔 액자가 다시 걸려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사진이 달랐다. 예전의 가족 사진 대신 남편 상현의 얼굴이 또렷했다. 그는 웃고 있었다. 그런데 눈빛이 낯설었다. 마치 지금 살아있는 사람처럼. 이 사진 언제 바꿨니? 오늘이요. 새로 액자 맞췄어요. 이걸 왜 다시 걸었어? 그냥 그분이 보고 싶어서요. 정자의 눈동자가 떨렸다. 그분이라니 시아버지를 그렇게 부르니? 남편이 아버님 닮았거든요. 그래서 아버님 생각 자주 나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웃었다. 그 웃음 뒤로 무언가의 그림자가 지나갔다. 정자가 부엌으로 향하자 수진이 갑자기 물었다. 어머니, 시아버님 돌아가신 날 기억하세요? 갑자기 그걸 왜 묻니? 그날 저녁 누구랑 통화하셨죠? 그날 밤 어머니 전화기에서 태식 씨 번호가 마지막으로 찍혀 있었대요. 정자의 숨이 멎었다. 그걸 어떻게 해? 아버님 유품 정리하다가요. 수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날 어머니가 불렀잖아요. 상현 씨, 이제 그만 돌아와요. 그리고 다음날 아버님이 사라졌어요. 정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 말은 사실이었다.
그날 남편은 죽지 않았다. 집을 나갔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다. 정자는 천천히 손을 들어 향수를 꺼냈다. 그 향 남편이 당신 어머니한테 선물했더라. 맞아요. 그리고 나중엔 제게도요. 정자는 향수병을 꽉 쥐었다. 그럼 내 어머니는? 한소연 씨요. 제 친엄마.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도 아시죠? 그 여자가 왜 그렇게 갑자기 사라졌는지. 그건 내 어머니가 먼저. 죽었다고요? 아니요, 어머니. 돌아가신 게 아니라 당신이 보낸 거잖아요. 정자의 손이 떨렸다. 무슨 말이야? 당신이 그날 밤 불렀던 사람, 남편이 아니라 한소연 씨였어요. 라일락 향이 더 짙어졌다. 수진이 천천히 걸어왔다. 그녀의 눈에 분노가 번져 있었다. 당신이 한소연 씨를 불렀고 그 여자는 다신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건 그 여자가 내 남편을. 그 남자는 당신 거였어요? 아니면 그 여자의 거였어요? 정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넌 지금 나를 몰아붙이는 거야? 아니요. 그냥 당신이 잊은 걸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녀는 벽 쪽으로 걸었다. 그 벽 뒤 무언가가 있었다. 낮게 울리는 진동음. 정자는 녹음기를 켰다. 지잉. 소리와 함께 녹음기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정자야, 나 여기 있어. 남편의 목소리였다. 정자의 손에서 녹음기가 떨어졌다. 이 목소리 어디서 난 거야? 오늘 저녁 어머니가 직접 녹음하신 거예요. 무슨? 당신 집 거실에 아직 그분이 계시거든요. 정자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수진이 다가왔다. 어머니, 이제 알겠죠? 당신이 지운 기억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 그 사람은 죽었어. 그럼 이건 뭐예요? 수진이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최근 날짜가 찍힌 폴라로이드. 거기엔 정자의 집 거실 그리고 창문 앞에 앉아 있는 남자의 뒷모습이 있었다. 그 뒷모습은 남편 상현이었다. 정자는 사진을 부여잡은 채 무너졌다. 그 사람 정말 살아있는 거야? 글쎄요, 어머니가 제일 잘 아시잖아요. 수진이 라일락 향수를 뿌렸다. 공기가 흔들렸다. 그 향 속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정자야, 이번엔 날 보내줄 수 있겠어? 정자는 남편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따라 그가 사라졌던 12년 전 장소로 향한다. 그곳에서 그녀는 진짜 죽은 사람이 누구였는지 깨닫게 된다. 죽은 건 남편이 아니라 그를 지운 내 기억이었다. 그날 죽은 건 남편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그럼 누가 죽은 거니? 당신이요. 수진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의 말이 공기 속에 멎어 있었다. 정자의 귀엔 아직 남편의 목소리가 남아 있었다. 정자야, 날 보내줘. 그 울음 같은 음성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날 밤 정자는 멍한 눈으로 사진을 바라봤다. 남편의 뒷모습이 선명했다. 그가 앉아 있는 곳은 분명 자신의 거실이었다. 커튼 무늬, 창문 각도, 식탁 위치까지 같았다. 이 사진 어디서 난 거야?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머릿속 어딘가가 스스로 대답했다. 그건 내가 찍은 거야. 정자는 손끝이 떨렸다. 그녀는 사진을 찢으려 했지만 사진 속 남편이 고개를 돌렸다. 카메라를 향해. 그리고 미소 지었다. 순간 조명이 깜빡였다. 방 안의 라일락 향이 짙어졌다. 정자의 폐 속에 그 냄새가 깊숙이 스며들었다. 숨이 막혔다. 그녀는 벽을 짚었다. 벽지 뒤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낡은 테이프였다. 검은색 카세트 2009.04 17이라고 적혀 있었다. 남편이 사라진 날이었다.
손이 떨렸지만 정자는 카세트를 플레이어에 넣었다. 딸깍, 그리고 잡음. 그리고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정자야, 내가 잘못했어. 태식이 그놈 믿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제 그 여자를 만나러 간다. 그 여자는 아무 잘못 없어. 정자의 눈이 커졌다. 그 여자 한소연. 정자야, 미안해. 널 지키고 싶었는데 결국 너까지 망가뜨렸네. 녹음은 거기서 끊겼다. 정자의 손끝이 얼어붙었다. 그날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2009년 4월, 비가 쏟아지던 저녁, 남편의 휴대폰에서 낯선 메시지를 봤다. 오늘 밤 라일락 향기 나는 그 방에서 기다릴게. 그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한소연이었다. 정자는 분노에 휩싸여 그 호텔로 달려갔다.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라일락 향이 가득한 방 안에서 두 사람을 마주쳤다. 남편은 당황했고 그 여자는 울고 있었다. 상현 씨, 그만해요. 이 사람한테 진실을 말해야지. 소연아, 제발. 뭐가 진실인데. 정자는 물컵을 던졌다. 유리가 깨졌고 그 여자가 쓰러졌다. 그 순간 남편이 소리를 질렀다. 정자야, 너 지금 뭘 한 거야? 피가 번졌다. 라일락 향이 피 냄새와 섞였다. 그녀는 도망쳤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남편은 사라졌다. 정자는 무릎을 꿇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죽었구나.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눈물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여자의 딸이 내 며느리라니.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수진이었다. 어머니, 이제 기억났죠? 내가 이걸 다 꾸민 거니? 꾸민 게 아니라 정리한 거예요. 당신이 시작한 이야기니까. 내 어머니는 내 남편을 뺏었어. 그리고 당신은 내 어머니의 생명을 뺏었죠. 정자의 숨소리가 가빠졌다. 넌 지금 복수하는 거야? 아니요. 정의예요. 정자는 전화를 끊었다. 그녀의 얼굴엔 분노와 죄책감이 동시에 피어올랐다. 그래, 이제 끝내야지. 그녀는 녹음기를 챙기고 남편의 시계를 찼다. 그리고 낡은 코트를 걸쳤다. 버스를 타고 도착한 곳은 라일락 호텔. 간판은 낡아 있었지만 그대로였다. 문을 열자 오래된 향이 스쳤다. 여전히 라일락 냄새가 났다. 프런트 직원이 물었다.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10년 전에 왔었어요. 그럼 417호실이군요. 직원의 대답에 그녀는 멈칫했다. 417 카세트 테이프 날짜와 같았다. 417호 문을 열었다. 방 안은 낡았지만 모든 게 그대로였다. 커튼, 침대, 그리고 벽 한쪽의 얼룩. 그 얼룩이 피처럼 보였다. 정자는 녹음기를 켰다. 정자야, 나 여기 있어. 남편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다. 그녀는 숨을 죽였다. 그 소리가 방 안 어딘가에서 울렸다. 벽 안쪽이었다. 정자는 손톱으로 벽지를 뜯었다. 석고가 부서졌고 그 안에서 낡은 핸드폰 하나가 떨어졌다. 화면은 깨졌지만 전원이 켜졌다. 그 안엔 저장된 음성 메시지가 하나 있었다. 정자야, 이건 내 마지막 기록이다. 내가 죽는다면 그건 내 탓이 아니야. 태식이와 한소연, 그 둘이 나를 속였어. 하지만 난 아직 너를 사랑한다. 정자는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모든 게 무너졌다. 남편이 죽은 것도, 한소연이 죽은 것도, 누가 먼저인지도 알 수 없었다. 남은 건 라일락 향뿐이었다. 정자는 핸드폰을 손에 쥐었다. 화면이 마지막으로 번쩍였다. 그리고 새 음성이 흘러나왔다. 정자야, 만약 이걸 듣고 있다면 그 여자가 내 곁에 있을 거야. 조심해. 그 아이는 우리 딸이야. 정자는 얼어붙었다. 뭐라고?
그럼 수진이? 방 안의 조명이 꺼졌다. 라일락 향이 폭발하듯 번졌다. 그 향 속에서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섞여 흘렀다. 정자는 진실의 절반을 깨닫는다. 수지는 복수의 화신이 아니라 그녀가 모르는 자신의 친딸이었다. 그 사실을 안 순간 정자는 모든 걸 잃는다. 사랑이 죄로, 피가 향기로 남았다. 그 아이는 우리 딸이야. 무슨 소리야? 정자야, 내가 잃어버린 건 남편이 아니라 내 아이였어. 그 음성은 오래된 전파처럼 울렸다. 남편의 목소리가 아니라 마치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속삭이는 소리 같았다. 방 안은 라일락 향으로 가득했다. 숨이 막힐 정도로 짙은 냄새. 정자는 손으로 코를 막았다. 하지만 냄새는 피처럼 스며들었다. 벽 안에서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 속에서 누군가의 숨소리가 섞여 있었다. 정자야. 누구야? 기억나지 않아? 남편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벽 쪽으로 다가갔다. 벽지가 찢겨 있었다. 그 틈새에 무언가 있었다. 사진, 종이, 그리고 한 장의 출생신고서. 한수진 출생신고서. 부모 상현 정자. 정자의 손끝이 얼어붙었다. 아니야. 숨이 막혔다. 그녀는 서류를 다시 봤다. 확실히 남편의 이름과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럼 며느리가 내 딸이라고? 피가 머리로 몰렸다. 손끝이 떨렸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어머니. 수진의 목소리였다. 거기 계시죠? 정자는 문을 열었다. 수진이 문틈 사이로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엔 눈물이 번져 있었다. 보셨죠? 이게 뭐니? 이게 도대체 뭐야?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뭐를? 제가 누구의 딸인지. 정자의 시야가 흔들렸다. 그럼 그동안 나를 속인 거야? 아니요. 제가 당신 곁에 있었던 건 복수하려고가 아니라 알고 싶어서였어요. 뭘 알고 싶었는데? 왜 저를 버렸는지요? 그 말이 칼처럼 꽂혔다. 정자는 숨이 막혔다. 난 그런 적 없어. 거짓말. 수진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다. 당신은 날 낳고 그 여자의 손에 맡겼어요. 한소연 씨, 내 엄마이자 당신의 죄였던 사람. 정자는 손으로 얼굴을 감췄다. 기억이 부서진 조각처럼 돌아왔다. 수술실, 울음소리, 그리고 병원 복도. 의사가 말했다. 아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간호사가 물었다. 대신 돌봐줄 사람이 있나요? 그때 내 옆에 있던 여자가 말했다. 제가 데려갈게요. 그 아이 제가 지킬게요. 그게 한소연이었다. 그날 난 내가 죽은 줄 알았어. 아니요.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그 여자를 죽였어요. 정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실수였어. 그 실수가 제 인생을 만들었어요. 수진이 한 걸음 다가왔다. 당신은 내 엄마지만 내 인생의 원수이기도 해요. 정자는 손을 내밀었다. 그럼 날 미워해도 좋으니까 제발 그 향은 쓰지 마. 이 향이 나의 엄마예요. 그 향은 죄의 냄새야. 아니요, 그건 기억의 냄새예요. 정자의 시선이 흐려졌다. 벽 위에 시계가 멈춰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시계를 꺼냈다. 시간이 똑같이 멈춰 있었다. 10시 17분. 남편이 사라졌던 바로 그 시각이었다. 그 사람, 내 아버지는 나 때문에 죽은 거야. 그건 알아요. 그래도 넌 살아야 해. 왜요? 당신처럼 살라고요? 정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도 나한텐 너 하나 남았어. 난 남지 않았어요. 이미 당신 안에 다 죽었으니까. 그녀는 향수를 꺼냈다. 뚜껑을 열었다. 라일락 향이 폭발했다. 정자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다.
안 돼. 하지만 이미 늦었다. 향수병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졌다. 공기가 뒤집혔다. 라일락 향과 함께 철 냄새가 번졌다. 정자의 시야가 흔들렸다. 바닥에 무너져 내리며 그녀는 남편의 목소리를 들었다. 정자야, 이제 됐다. 이젠 기억났지? 미안해요, 상현 씨. 이제 그 아이를 보내줘. 어떻게? 그 아이는 널 원망하지 않아. 널 이해했어. 눈을 떴을 때 수진이 내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이 흐릿했다. 어머니, 이젠 다 기억나시죠? 그래, 이제 알겠어. 넌 내 벌이었구나. 아니요. 당신의 끝이에요. 그녀가 향수를 한 방울 떨어뜨렸다. 바닥 위에 물방울처럼 빛났다. 정자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래, 이제 끝내자. 정자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남편의 시계를 풀어 수진의 손에 쥐어줬다. 이건 내 아버지 거야. 이제 내 거네요. 그녀가 시계를 찼다. 초침이 다시 움직였다. 10시 17분. 모든 게 그 순간으로 되돌아갔다. 정자는 문 쪽으로 향했다. 수진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따라왔다. 어머니, 이제 당신은 어디로 가세요? 어디든 향이 닿지 않는 곳으로. 문을 여는 순간 바깥 공기 속에서도 라일락 향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웃었다. 이젠 나도 그 냄새에서 벗어날 수 없겠지. 그 말과 함께 문이 닫혔다. 거실엔 시계 초침 소리만 남았다. 라일락 향이 천천히 사라졌다. 정자는 마지막 선택을 한다. 모든 죄를 세상에 드러내기로. 하지만 그 순간 수진이 남편의 시계를 찬 손으로 문을 잠근다. 이제 우리 둘 중 하나는 이 냄새 속에서 사라져야 해요. 이제 우리 둘 중 하나는 이 냄새 속에서 사라져야 해요. 그래. 난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어. 라일락 향이 다시 피어올랐다. 향수병이 깨진 바닥, 피와 향이 구분되지 않았다. 정자와 수지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숨소리만 남은 거실. 그리고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틱, 틱 울리기 시작했다. 밤이었다. 거실 불빛이 노랗게 깜빡였다. 바람이 커튼을 밀었다. 정자는 소파 끝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엔 남편의 편지가 쥐어져 있었다. 정자야, 이 향이 널 아프게 할 줄은 몰랐다. 하지만 이 냄새를 맡을 때마다 널 처음 본 날이 생각났어. 그녀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다. 그리고 편지를 불 위에 던졌다. 불꽃이 일며 잿빛이 흩날렸다. 그럼 이제 이 냄새는 태워야겠네. 수진이 부엌에서 걸어 나왔다. 머리칼이 어깨에 흘러내렸고 손에는 향수병이 하나 더 들려 있었다. 아직 남았어요. 그걸 어디서 난 거야? 아버님 서랍 속. 그 사람은 아직도 내겐 그런 존재야? 당신이 지운 사람. 내게 남은 유일한 사람. 수진이 향수병을 열었다. 라일락 향이 폭발했다. 그 냄새가 정자의 폐를 찔렀다. 그 향, 이제 그만 뿌려. 싫어요. 당신이 싫어하니까요. 정자가 몸을 일으켰다. 그래서 뭐가 달라져? 적어도 당신은 기억하겠죠. 내가 어떤 냄새로 당신을 무너뜨렸는지. 정자는 천천히 걸었다. 두 사람 사이엔 단 한 걸음의 거리. 그녀는 수진의 손에서 향수병을 빼앗으려 했다. 나요. 그건 내 거야. 이건 내 인생이에요. 두 여자의 손이 맞잡혔다. 유리병이 부딪혔다. 쨍. 깨진 조각이 튀며 수진의 손목을 베었다. 피가 흘렀다. 향과 피가 공기 속에서 섞였다. 정자는 그 냄새를 맡고 휘청였다. 이 냄새, 예전에도 맡았어. 그래요, 당신이 내 어머니를 죽였던 그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단했다. 정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땐 몰랐어.
그 여자가 널 안고 있었는지도. 그건 변명이에요. 그래. 그래서 난 변명이라도 해야겠어. 정자는 피 묻은 손으로 향수를 들어 올렸다. 이 향, 내 어머니가 쓰던 거 맞지? 맞아요. 그럼 이제 끝내자. 그 여자를 내 안에서 꺼내야 하니까. 그녀는 향수병을 자신의 머리 위로 던졌다. 병이 깨지며 향이 흩어졌다. 순간 불꽃이 붙었다. 바닥에 떨어진 양초 불씨가 라일락 향에 닿았다. 불길이 순식간에 번졌다. 거실이 붉게 물들었다. 정자는 소파 끝에 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수진이 비명을 질렀다. 어머니, 이게 내 벌이야. 안 돼요. 넌 도망쳐. 내 어머니처럼 이번엔 살아. 불길이 천장을 삼켰다. 라일락 향은 타면서 달콤하게 변했다. 정자는 그 냄새를 깊게 들이마셨다. 이제야 따뜻하네. 수진이 정자를 붙잡으려 했다. 같이 나가요. 넌 아직 살아야 해. 왜 나한텐 자꾸 살라 그래요? 그게 내 마지막 속죄니까. 정자는 남편의 편지 조각을 쥐었다. 불길 속에서 종이가 천천히 타올랐다. 그녀의 입에서 마지막 말이 흘러나왔다. 상현 씨, 이제 그 향 당신한테 돌려줄게. 정자는 향수병의 마지막 방울을 불 위에 떨어뜨렸다. 순간 불길이 폭발했다. 수진이 문으로 뛰었다. 문이 열리며 바람이 들어왔다. 라일락 향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불길이 꺼진 건 새벽 무렵이었다. 소방대원들이 잔불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들은 거실 한가운데서 타버린 시계 하나를 발견했다. 시계는 10시 17분에 멈춰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검게 그을린 반지 하나. 수지는 담요를 뒤집어 쓴 채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구급대원이 물었다. 가족이신가요? 네. 어머니예요. 그녀는 불길이 남긴 재 속에서 향수병의 잔해를 꺼냈다. 뚜껑은 녹아 있었지만 그 안에 한 방울의 액체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걸 손등에 묻혔다. 라일락 향이 다시 피어올랐다. 그 냄새를 맡으며 그녀는 울었다. 이제야 진짜 엄마 냄새가 나네요. 새벽의 공기 속 라일락 향이 바람을 타고 흩어졌다. 불길이 사라진 자리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단지 시계 초침 소리만이 들렸다. 틱틱틱. 화면이 어두워지고 그 위로 자막이 떠올랐다. 그녀는 사라졌지만 향은 남았다. 며칠 뒤 수지는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편지 한 통과 향수병 조각을 발견한다. 그 안엔 기억의 냄새를 지워달라는 정자의 마지막 부탁이 담겨 있다. 라일락이 사라지는 날, 그녀는 진짜로 자유로워진다. 그날 향기가 사라진 뒤에야 나는 엄마를 이해했다. 불탄 집의 잔해 속 라일락 향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공기마저 검게 식어 있었다. 소방대원들은 떠났고 수진만이 홀로 남아 있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타버린 거실 한가운데에서 그을린 시계와 반지를 두 손으로 감쌌다. 시계는 여전히 10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초침은 멈췄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여전히 뛰고 있었다. 어머니, 당신은 결국 이 시간을 멈추셨네요. 며칠 뒤 수지는 어머니의 장례를 조용히 치렀다. 아들 준호는 끝내 오지 않았다. 그녀는 조문객이 없는 빈 영정 앞에서 작게 중얼거렸다. 당신이 원하던 대로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향이 끊긴 영정 주변엔 꽃도 시들고 있었다. 그녀는 라벤더 대신 라일락 한 송이를 올려두었다. 마지막까지 당신 냄새로 보내드릴게요. 그날 밤 수지는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했다. 재로 변한 반찬통, 깨진 향수병,
그리고 타다 남은 편지 한 통. 편지지 모서리는 그을려 있었지만 글씨는 기적처럼 남아 있었다. 수진아,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향이 된 사람일 거야. 그 향을 미워하지 말아라. 그건 죄의 냄새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기억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나는 내게서 한소연의 얼굴을 보았고 너는 내게서 상현의 그림자를 보았겠지. 그래서 우리는 평생 용서할 수 없으면서도 끝내 떨어지지 못했을 거야. 이제 향을 버려라. 그리고 그 대신 숨을 들이마셔라. 내 숨이 곧 나의 기억이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잔해 속을 천천히 걸었다. 그녀의 발끝에 부서진 유리 조각 하나가 밟혔다. 그 조각 안에서 빛이 반짝였다. 그 빛 속에 어머니의 얼굴이 스쳤다. 엄마. 그녀는 무릎을 꿇고 울었다. 그 울음은 분노가 아니었다. 이해와 체념이 섞인 울음이었다. 바람이 불었다. 바람 속에 라일락 냄새가 다시 스쳤다. 하지만 이번엔 향수 냄새가 아니었다. 그저 봄밤의 공기 속에 피어난 진짜 라일락 꽃이었다. 수지는 잿더미 속에서 마지막 물건 하나를 꺼냈다. 타지 않은 작은 유리 조각. 그 안쪽에는 거실의 향수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속삭였다. 이제 이 냄새는 엄마가 아니라 나의 것이에요. 그녀는 그 조각을 멀리 던졌다. 유리가 부딪히며 산산조각 났다. 그 순간 향이 사라졌다. 시간이 흘러 봄. 재개발이 진행된 그 자리엔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섰다. 그중 417호. 그곳에서 수지는 다시 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작은 꽃병에 라일락 한 송이를 꽂았다. 그 향이 공기 속에 번졌다. 하지만 이번엔 기억을 되살리는 냄새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냄새였다. 엄마, 나 이제 향수 만들 거예요. 이름은 퍼기브로 할게요. 그녀는 창문을 열었다. 햇살이 들어왔다. 바람이 불었다. 라일락 향이 방 안을 천천히 돌았다. 그날 밤 수지는 잠에서 깼다.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커튼이 흔들렸고 그 사이로 미세한 냄새가 스쳤다. 된장국 냄새였다. 그녀는 웃었다. 또 반찬 가지고 오셨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식탁 위엔 깨끗한 반찬통 하나가 놓여 있었다. 뚜껑 위엔 짧은 쪽지 한 장. 냄새 좋지? 수지는 쪽지를 가슴에 안고 웃었다. 눈물이 떨어졌다. 그 눈물은 따뜻했다. 바람이 불어 커튼이 펄럭였다. 그 바람 속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스쳤다. 이제야 향이 사라졌구나. 화면은 천천히 멀어진다. 거실 한가운데 라일락 한 송이가 피어 있었다. 꽃잎이 흔들리며 마지막 향이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